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 씨한테 야쿠자가 총을 하나 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근데 총알이 없어. 두려움은 총알 없는 빈총이라고 해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총으로 대가리 정도 때릴 수 있어. 대가리 정도 맞을 생각은 하고 가면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전 리더의 역할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매력 있고 좋아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거를 따라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참 저게 좋아 보인다. 매력 있다. 그러니까 교육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보다 더 상위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이거 패션 교육이야 이런 시킬 필요가 없고 멋있으면, 매력이 있으면 그것이 교육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저 팔로워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나? 근데 최악은 그거예요. 저들이 보기에 매력이 없는데 자꾸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내가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은 각각의 그러니까 각각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일렬정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시차. 네. 세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럼 시간의 정답이 있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스위스의 시간이 있고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시간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리더에게 필요하기도 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도 해주고 내가 매력도 있는데 제가 너무 안 돼. 걔는 골라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쓰는 여력을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람의 시간대를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사랑의 더 강한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와의 이성이나 뭐 어떤 사람들과의 시간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려면 감정이 끌리나 이거보다 내가 저 사람의 시간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럴 의지가 있나? 그럴 감정이 있나? 근데 사람은 항상 감정만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건 오류. 의지도 인격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당신의 자유의지, 의지가 있냐. 근데 의지는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식을 많이 알아야 거기에 반하다는 것은 반작용한 의지가 형성되는데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좋은 진리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내는데 재료가 되기 때문에. 감정은 바람과 같거든요.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몰라요. 모든 바람이 계속 돌아가지 않아요. 자연풍은. 이때는 그 사람이 막 그리웠다가 보고 싶다가, 심지어는 반대편의 감정들, 미움, 서러움, 서글픔, 화, 이것도 되게 바람 같아요. 영원히 잊지 못해요. 왜요? 그럼 그 사람을 태워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도 영원하죠.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사랑의 감정도, 미움의 감정도 바람 같아서 한쪽이 계속 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지. 그러니 평상시에 좋은 지식을 많이 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한 번으로 우리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살이 어느 날 한 음식을 먹고 쪘나요? 우린 슬퍼서 먹었고, 헛헛해서 먹고, 기뻐서 먹고, 축제를 해야 돼서 먹었고, 또 마음이 또 쓰리니까 먹었고, 밥대가 돼서 먹었고,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고 코로나라서 먹었고 온갖 이유로 먹어서 우리의 오늘이 된 것처럼.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세포가 21일을 살고 제일 오래 사는 세포는 죽거든요. 그리고 DNA만 남기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세포는, 우리의 몸은 계속 최대 21일을 살고 다 죽고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그게 DNA 빼고는 우리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렇게, 근데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입으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귀로, 피부로, 감정으로, 진동으로 계속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막 아무거나 막 보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보면 그 아무거나 비슷한 걸 또 유튜브가 또 추천해줘. 그럼 그걸 또 보게 돼. 그럼 계속 우리는 그런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거. 김창욱 TV 다들 구독하셨나요? 아직도 안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튜브가 김창욱 TV와 가장 유사한 컨텐츠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창욱 TV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창욱 TV는 수많은 카드 중에 하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해요. 그와 유사한 거를 추천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이건 유튜브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얘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의지를 삶에 표명하세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첫 번째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 한 번에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한테 힘을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맞다고 해도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제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해야 할 질문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도 그 인플루언서 그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연하던 거를 좀 모양을 되게 바꿔서 최소한의 강연만 하고, 이제 제가 사실 기업 강의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존의 인플루언서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물건을 유통하고 싶어 해요. 사업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던 분야잖아요. 네. 전 이때까지 그냥 강연을 유통을 했지 물건을 유통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주변에 말한다는 거예요. 난 이런 거 할 거야. 하고 싶어요. 할 거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그러면 주변에서 걸리는 고리가 10개나 20개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안 걸려요. 두 번째, 내가 그 얘기를 계속 내 주변에 하면서 내 뇌가 제일 많이 들어요. 이 할 거다라는 말을. 그러면서 뭘 확인하느냐? 첫 번째, 이 방향이 맞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두 번째,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나 스스로의 0점을 잡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저하고 선생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상을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나는 뭐 그거 할 거야. 내가 생기는 그 상이 있거든요. 막 결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결혼하면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그리던 막 창문 착 열면 막 햇빛 착 쏟아지고 막 뭐 남편이 어떻게 해줄 거야.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줄 거야.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상대로 대부분 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왜? 자기가 상을 명확하게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세워놓은 것이 아닌 것은 못 봐요. 사람이 사실 자기가 세워놓은 상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인간에 되게 다양한 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세워놓은 거 안 되니까 그거에 열받아서 다른 건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어떤 비전,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목적에 맞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이거를 뭐 내가 쉐어하고 싶어. 뭐 아니면 난 돈을 벌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목적이죠. 근데 목표는 뭐냐면 타겟이거든요. 6개월 안에 얼마. 뭐 해가지고 인원 몇 명. 근데 이걸 너무 명확하게 세우면 제가 보기에는 스태미너가 정말 좋지 않으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플렉시블하게 한 30%만. 근데 이제 목적은 더 바라봐야 되겠죠. 내가 이걸 왜 하지?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스스로는 그거예요. 제가 이쪽 인플루언서 일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할 때 딱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왜? 평안하지 않으면 오래 못 하거든요. 그건 실제 전술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스태미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고 다급해지니까. 그리고 막 불안하고. 그럼 나도 그게 느껴지니까 나도 또 이게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악순환. 그러니 저는 한 70% 정도는 평안을 쫓으셔라. 30% 정도는 비즈니스를 바라보시되. 안 그러면 마음이, 그리고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죠. 아니, 저는 좀 불편해도 좀 견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땡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나는 평안을 잃는 것은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평안을 잡아야죠. 70%. 어디를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물어본다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건 너무 좋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라봐야 그 지점으로 가죠. 100%는 아니에요. 바라봐도 그 지점으로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바라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건 더 힘들죠. 그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이건 소망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디를 바라보,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대부분은 그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물리적인 게 있을 뿐이에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비싼 거 뭐 하고, 뭐 땅 사고, 뭐 건물 사고, 뭐 뒤지고, 뭐 이거밖에 없어. 너의 소망이 무엇이니? 너의 취향이 무엇이니? 그건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는 말을 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누가 될 필요는 없어요. 누구냐고 묻고는 있잖아요. 삶과 우리 자신이. 아니, 자기의 상을 한 번은 찾고 보고 죽어야지. 귀신처럼 자기 상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상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은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뭘 사랑하는지, 뭘 보는지, 뭘 반복하는지, 뭐의 대가를 지불하는지, 뭐의 희열을 느끼는지, 아픔에도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거는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외국 가서 경쟁력 떨어지고 자기를 찾게 도와줘야죠, 교육이. 그리고 개인도 그래야죠. 그래야 억울함이 없죠. 그거 못 찾고 죽으면 억울해서 어디를 떠돌죠? 구천. 살아서는 백화점, 죽어서는 구천. 살아서는 쿠팡, 죽어서는 구천. 그 자기 사랑을 찾아야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찾아야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거절을 못하고 다시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경우와 좀 임상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렸을 적 우리가 너무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 많이 놓였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한 건 뭐 부모님의 환경이나 그게 어떤 부모님의 정서적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너무 오랜 세월 괴롭힘을 당했거나 그때는 내가 너무 무능했고 능력이 없으니까 저항하지 못한 거죠. 그게 부모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이거나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연약했을 때 저항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학습된 무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젠 힘이 생겼어. 이젠 말할 수 있어. 이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쇠사슬을 잃을 수 있는데 아까 그 단어 뭐라고요? 학습된 무능력. 그때 우리가 너무 힘이 없을 때 그 무능력의 학습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 거냐면 직면하고 그 길을 지나가야 사라지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되게 잘 그려진 무서운 그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앞을 지나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절 앞에 가면 뭐 있죠? 이렇게 눈 막 이래가지고 막 우선 막 도끼 들고 있잖아요. 그 앞에 지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걔네는 움직여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움은 총알 없는 빈총이라고 해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 씨한테 야쿠자가 총을 하나 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근데 뭐가 없다고요? 총알이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진 못해요. 근데 대가리 정도 때릴 수 있어요. 총으로 대가리 정도 때릴 수 있어.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니 총으로 대가리 정도 맞을 생각은 하고 가면 알게 돼요. 아, 나를 죽일 수는 없구나. 빈총이구나. 근데 그거는 깡다구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절도 해보고. 근데 깔끔하게 거절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깔끔하게 거절하겠어요? 처음엔 열받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착하니까 이거 봐, 내가 깔끔하게 거절도 못하고 일이 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도 괜찮다. 이것도 과정이다. 그건 마치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포즈를 너무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되게 좋은 레스토랑 잘 알아요. 그럼 여자 머리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년하고 와봤지? 되게 잘하네? 오늘 처음 와본가?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어떤 남녀가 이렇게 식당 갔는데 뭐 전에 누구랑 와봤었어? 뭐 이렇게 여자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나 아니야, 처음이야. 그러면서 화장실 어디 가야 돼? 저쪽으로 3번째 칸에 있어. 뭐 이런 몰카 같은 게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유튜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거 진짜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진짜네가 깔끔한 애보다 더 좋아요. 진짜네? 이 느낌. 프로레슬링이 망했거든요. 프로레슬링은 왜 망했냐면 알고 보니까 짠 거예요. 진짜 경기가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승부 조작 그거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짜놓은 거라고요. 누가 이길지 다 윤곽을. 근데 사람들이 예전엔 몰랐어요. 막 빵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죽죠. 근데 그분들은 고도로 훈련받은 분들이 짠 거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짜네? 그리고 알아버린 거죠. 영상의 첫 번째 그 미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관음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관음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눈빛들이 맞아요. 관음은 몰래 거기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몰래 보는 것에 몰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어떤 연기가 되게 좋은 연기냐면 저 진짜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 그래야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깐느간 대부분의 배우들이요, 정연미 있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여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손대거나 서양 스타일의 한국 여성들은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들, 이제 캐스팅한 사람들 봐보세요. 얼굴들 아예 캐스팅 안 해요. 이쪽에서는 되게 연기력 인정받는데도 아예 차라리 모르는 신인을 데려와 버려요. 네. 예를 들면 뭐 송강호 씨 연기 봐보세요. 그 큰 곳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 큰 상을 받았는데, 그냥 그분이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냥 진짜 그런 사람 같잖아요. 네? 진짜 그런 사람 같고, 최민식 씨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뭐 하면 진짜로 그때 있었을 법한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흔히 말해서 얼굴이 정형화되게 생긴 걸 우린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막 그걸 했어요. 지금 영화계 봐보세요. 마동석 씨 얼굴이 그게 막 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마동석 씨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매력 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생기는 건 매력의 하나의 장르이고요, 최종값은 매력이거든요. 호감, 매력.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마동석 씨를. 여성들도 그렇고 뭐 남성들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느냐? 진정성과 나로 쇼당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냐? 그러니까 조금 틀리고 불완전해도 그게 유튜브에선 사람들이, 근데 그건 유튜브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에서 실제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아, 저 사람이 저거 진짜네? 이게 느껴져야지, 강의 잘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네? 저 사람이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입견도 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입견이 있어요. 야, 쟤네 피라미드야. 쟤네 다단계야.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 개 걸치지 않고 우리는 단단계야. 한두 개만. 그걸로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로 그걸 할 수 있냐? 그 사람의 매력. 그 회사 제품이나 그 브랜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매력이 느껴져서 그거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매력은 진정성이다. 모자라도 진심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은 그걸 다 예쁨으로 받아들여요. 이 시대의 예쁨은 진정이에요.
진짜냐? 너 진짜 보여줄 수 있어? 이거예요. 너 연출하지 마. 너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질 수 있어? 왜 이렇게 연출해? 네 목소리 연출하고, 네 감정 연출하고, 상황 연출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뭐 흐트러진 걸로는 남 보여주지는 못하고, 항상 깔끔하려고 하고. 이제 그게 매력이 아닌 세상이 좀 된 거죠. 근데 그게 직업으로 온 것이냐, 과거의 경험으로 온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서는 뭘 원하냐? 근데 제가 보기엔 유튜브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전반적 흐름이 이제는 형식적 왁구보다는 모자라더라도 진정한 것에 반응하는 그런 인간의 흐름이 됐다는 거죠. 꽃이 예쁘게 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고 그 나무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꽃이 안 피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이 핀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열매는 보통 꽃이 져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꽃은 자존심, 인격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너무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리는 거 아세요?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지 저 사람이 망쳤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거나 죽어버리려고 해요. 최근에 본인 자존심이 떨어지신 분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온 거예요. 열매가 시작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